안녕하세요. 글로벌의 미실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집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호주와 한국은 집을 살 때 차이점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호주는 이 사는 사람의 변호사와 파는 사람의 변호사 간의 법적인 계약 관계로 계약이 진행돼요. 얼마나 안정된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두 가지 크게 기존 주택, 그 다음에 분양 아파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분양 아파트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금을 내고 중간중간에 6개월마다 중도금을 계속 내잖아요. 그리고 2년 뒤에 완공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잔금을 치르고 그 외에는 융자를 받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또 이거랑 달라요. 호주도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기존 주택가 아니면 분양 아파트, 즉 오프더 플랜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오프더 플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중간중간 중도금을 내지만 호주도 두 가지 또 옵션이 있어요. 요거는 하우스인 경우에는 중간중간 중도금을 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처음에 한 10% 계약금만 내면은 2년 뒤에 완공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 아무런 것도 내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공될 때 한 나머지 10%를 더 내시고 80%를 은행에서 융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집 살 때 또 돈을 많이 세이브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런 오프더 플랜도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럼 다음은 제가 부동산 호주에서 살 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 살 때 호주에서는 80% 융자 받는 게 가장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80%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융자 상담을 해야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은 론브로커를 만나서 내 인컴에, 내 연봉에 얼마를 융자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미리. 그러면 예를 들면 70만 불 집을 산다 했을 때 한 80%면 7, 8이 56, 56만 불을 융자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손에는 14만 불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14만 불이 있고 한 그 56만 불을 이미 받을 수 있는 거를 이미 다 딱 세팅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중에서 기존 주택은 계약을 하는 즉시 6주 안에 세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기존 주택이에요. 반면에 두 번째는 오프터 플랜을 사시는 경우예요. 근데 오프터 플랜 같은 경우에는 오프터 플랜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우스를 사느냐 아니면은 아파트를 사느냐. 근데 이게 프로젝트마다 틀려요. 근데 하우스인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빌딩에 대한 거나 땅에 대한 거나 거기에 이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생겨요. 근데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처음에 10%의 계약금을 내면은 완공이 예를 들면 2년 뒤에 된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페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2년 뒤에 갔을 때 한 10% 정도를 다시 넣고 80%를 융자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세이빙을 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론브로커나 은행에 가셔서 상담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집을 사실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인스펙션 단계죠. 기존 주택을 할 때는 인스펙션을 이제 realestate.com.au나 domain.com.au라고 제가 나중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게 가장 큰 두 개의 사이트예요. 거기서 보면 기존 주택이 잘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집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오프더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얼에스테이트에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거나 어떤 신문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구글링을 하거나 그래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스펙션을 하겠죠. 이제 인스펙션은 여기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모델하우스, 호주에서는 디스플레이 센터, 디스플레이라고 불러요. 그럼 디스플레이 가서 직접 그렇게 이제 어떤 재질로 지어지는지, 어떤 스타일이 되는지 그런 것들 다 보신 다음에 이제 입지나 이런 걸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결정이 되시면은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예요. 그 변호사를 만나서 그런 계약서를 보시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약간의 변호사 비용,
한 호주 달러로 한 1,500불 정도 들거든요. 그렇게 정도 들고 이제 변호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리고 이제 사인하고 그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계약을 진행할 때 호주에서는 쿨링 오프라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존 주택인 경우에 집을 계약할 때 몇천 불 정도의 보증금을 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목조 건물이 많아서 흰개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목조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흰개미 같은 것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라타 리포트라 그래서 그동안에 이 집이 어떤 뭐 히스토리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체크해 봤는데도 이 집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계약을 진행하는 거고, 체크해 봤더니 뭐 흰개미가 있어. 그러면 이 사는 사람이 구매자가 사는 거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무효화 시키는 거죠. 그 기간이 바로 쿨링 오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도 플래닝 같은 경우에도요, 쿨링 오프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프로젝트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변호사랑 상담하면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이널 인스펙션. 이제 기초주택인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6주 안에 이제 세틀을 하고 융자를 받고 키를 받아야 돼요. 그걸 호주에서는 세틀이라 그래요, 세틀. 그러고 이제 오프 더 플랜인 경우에는 한 1년에서 2년 걸리잖아요, 집이 지어지기까지. 그럼 처음에 한 10%만 내고 계속 기다려요. 그러다가 완공될 시점 한 3, 4개월 전에 다시 융자를 체크해요. 내가 얼마를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게 바로 완벽한 그 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미리 받으시고 이제 완공 시점에서 그만큼 이제 융자를 80%뭐 그 정도 받으시고 이제 세트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그 세트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파이널 인스펙션이 있어요. 아, 이 집에 정말 전기가 괜찮은지, 뭐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물은 잘 나오는지 그런 것들 체크하는 파이널 인스펙션이 있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트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호주에서 집 사는 절차예요. 생각보다 심플하죠.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제가 밑에 보면은 그 이메일도 있고 하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정확히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7월 1일자로 법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부동산에 관련된 법도 많이 바뀌니까요. 제가 또 그런 업데이트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집 사는 거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